저희는 그 REST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AJAX를 이용한 REST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댓글이라고 하는 예제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RES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URI와 그 다음에 HTTP 전송 방식을 가지고서 어떤 웹에서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를 RES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EST라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서비스를 RESTful 서비스라고 뭐 이렇게 그 영어의 접미사 같은 뭐 그런 거를 붙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여기 있는 그 주소들을 잘 봐주시면은요. replies 어제 저희가 다뤘었던 게 뭐냐면 어떤 댓글에 달려있는 전체 댓글 리스트를 가져오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replies all 이라고 하는 URI 뒤에다가 숫자를 붙였어요. 이 숫자가 1번이면 1번 글에 대한 댓글, 숫자가 2번이면 2번 글에 대한 댓글, 여기가 100번이면 100번 글에 대한 댓글, 그런 의미로 replies all 숫자라고 하는 URI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URI로 객방식의 요청을 보내요. 그랬을 때 서버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 해당 번호에 달려있는 모든 댓글들을 검색을 해서 HTML로 리스폰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JSON 문자열 혹은 XML 파일 혹은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이런 식으로 웹 서비스에서는 보통 HTML을 응답으로 보내주게 되지만 REST 서비스에서는 JSON이나 XML과 같은 어떤 특정 형식의 문자열을 응답으로 보내주는 게 REST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 주소가 일종의 함수 이름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 URI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특정 문자열이나 혹은 특정 어떤 숫자들이 함수의 파라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게 REST 서비스예요. 뒤쪽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그 댓글 번호를 의미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게 전체 댓글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함수 이름, 그럼 몇 번 글에 대한 댓글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URI를 마치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를 RES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ST 서비스는 URL이 어떤 형식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 객방식에서는 데이터를 변경 없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역할을 할 때 객방식의 요청을 많이 보내게 되고요. 포스트 방식은 포스트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배포하는 혹은 그런 의미가 약간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때에는 새로운 어떤 리소스를 생성해낼 때, 서버 쪽에 어떤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포스트라고 하는 요청 방식을 보내요. 우리 댓글이라고 하는 예제에서는 새 글 작성이 될 거예요. 새 댓글 작성. 오늘 요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풋은 집어넣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리소스가 있는데 그 리소스를 덮어쓰겠다. 리소스를 업데이트하겠다,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리소스, 데이터들을 수정하겠다라고 할 때 보통 푸시라고 하는 요청 방식을 보내게 되고요. 우리 여기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delete라고 하는 요청 방식이 있는데 delete는 말 그대로 정말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reply 번호 몇 번에 있는 것을 put 수정해 주세요가 되는 거고요. reply 댓글 번호 몇 번을 delete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 방식과 요청 URI와 요청 방식과 그 URI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 문자열이 함수와 파라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REST 서비스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구현했었던 부분은 스프링 2번 실행해 볼게요. 제가 아직 서버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어제 구현한 부분까지는 그 댓글의 목록을 가져오는 것까지를 저희가 했었어요. 댓글의 목록을 가져오는 것까지를 했었고요. 댓글의 목록을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 우선 게시판 메인으로 가야죠. 게시판 메인으로 가면 전체 게시글 목록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전체 게시글 목록이 보이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글 번호를 클릭을 하죠. 그 글 번호, 그 해당 글에 댓글이 달려져 있지 않으면 댓글 목록은 보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141번 글 같으면 댓글이 안 달려 있을 거예요. 지금 로그인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클릭을 하시면은요.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글 제목, 내용, 작성자 아이디, 수정 시간, 그 다음에 댓글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 있는데 아직 여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이 부분에 목록이 없어요. 이거는 댓글이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댓글이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게시판 메인에서 볼게요. 1번 글이 아마 댓글이 달려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밑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죠. 41번 댓글, 21번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댓글 입력, 다우 테스트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달려 있죠. 네.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면 요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을 보시면은요. 요 부분 코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 대한 그 JSP를 먼저 찾아보면 상세 보기 detail.jsp detail.jsp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파일이고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우선 여기를 보죠. 위쪽에 폼 양식이 있어서 이 위쪽에 있는 폼 양식 부분까지가 제목, 내용, 작성자, 시간을 표현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div가 있는데 여기가 댓글 내용을 입력을 하고 사용자 아이디가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div가 하나 있어요. 근데 div 안쪽에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죠. 비어있는 div예요. 이 비어있는 div가 댓글들의 목록을 하위 엘리먼트로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있냐면 자, 스크립트 부분을 볼게요. 스크립트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냐면 우선 도큐먼트가 전부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될 건데 우선 그 글 번호가 몇 번인지를 알아내요. 여기 있는 코드는 글 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이 이 안쪽에 이렇게 보고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글이 글 번호가 몇 번이냐라고 하는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마 1번일 겁니다. 글 번호를 알아내고요. 글 번호를 알아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어요.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 이 함수가 끝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네, 여기가 함수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서 바로 밑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방금 만든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도큐먼트가 전부 준비가 되면 도큐먼트가 전부 준비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내용이 다 나오면 서버로부터 HTML을 전송을 받아서 이 HTML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리고 나면 브라우저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함수에서 하는 일은 AJAX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jQuery 함수 중에서 AJAX 요청을 보내는 몇 가지 함수들 중에 하나예요. 얘는 역할이 함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갯방식의 AJAX 요청을 보내겠다. 갯방식의 AJAX 요청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뒤에 JSON이 붙어 있죠. 응답은 JSON으로 전달을 받겠다. 그런 함수인 거예요. 이 함수가. 그러면은 어떤 요청 주소로 그 AJAX 요청을 보내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가 요청을 보내는 주소예요. 여기까지가 요청 보내는 주소죠. 댓글들 전부를 보여주세요. 글 번호는 이거입니다. 글 번호는 1번입니다. 이거예요. 이 요청 주소로 갯방식의 AJAX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메서드가 있으면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DAO가 있으면 컨트롤러에서 모든 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JSON이 리턴이 돼야 돼요. JSON이 리턴이 되고 그 JSON이 브라우저까지 전달이 됐을 때 브라우저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콜백 함수를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콜백 함수를 실행하면서 자기가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JSON 문자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배열인 거죠. 왜 배열이냐면 댓글들 목록은 어레이 리스트잖아요. 댓글들의 목록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변환이 돼서 자바스크립트의 배열로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열로 전달이 돼요. 배열로 전달이 되면 여기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는 아까 그 보셨던 div 있었죠. div 안에 뭔가 내용이 들어있으면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문자를 만들어서 이 비어있는 문자에다 계속 어떤 다른 문자열들을 추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추가를 하고 있냐면 배열에서 원소를 each 하나씩 꺼내면서 펑션을 실행을 시켜요.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펑션의 내용을 실행을 하고 두 번째 원소에 대해서 펑션의 내용을 실행을 하고 세 번째 원소에 대해서 펑션의 내용을 실행을 해요. 펑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에서 여기서 this의 의미는 그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원소 하나. 이게 함수 안에서의 this잖아요. 그죠? 함수 안에 그 jQuery에서 함수 안에 있는 this는 뭐냐면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엘리먼트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this는 그 배열의 원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배열에 있는 원소에서 regdate 날짜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원소에서 areno 댓글 번호를 꺼내고요. 텍스트 댓글 내용을 꺼내고요. 유저 아이디 댓글 작성자를 꺼내고요. 날짜를 붙여가지고 div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div가 만들어지는 게 댓글 내용 하나예요. 댓글 내용 하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each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댓글에 대해서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div 또 하나의 div를 만들고 두 번째 댓글 번호, 두 번째 댓글 내용, 두 번째 댓글을 작성한 작성자 아이디, 그 다음에 두 번째 댓글이 만들어진 시간. 이렇게 해서 또 div를 또 거기다 붙여요.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런 동작이 다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아까 그 div 영역 있었죠. div 영역 안에다가 만들어진 문자를 HTML로 써버려요. 이게 아까 페이지가 열릴 때 딱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AJAX 요청에 의해서 갯방식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서버 쪽에서 JSON 문자를 보내줬고 그 JSON 문자를 가지고서 여기까지 div 하나, 그 다음 첫 번째 div, 그 다음 두 번째 div 이런 식으로 댓글 내용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분 업데이트를 한 거죠. 구분 업데이트.
이게 AJAX예요. AJAX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그 일반적인 HTTP 요청은 클라이언트에서 여기가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서버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HTML을 만들어요. 정적인 HTML 파일일 수도 있고 JSP 파일을 통해서 동적으로 HTML 파일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리스판스로 내려가는 거죠. 리스판스로 내려가면 HTML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브라우저는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H1을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를 그리고 여기에다 폼을 그리고 여기다 div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HTTP 통신 방식인데 AJAX는 이미 요만큼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브라우저가. 아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보셨죠? get json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똑같아요. 서버가 하는 일은 요청이 오면 리스판스를 보낸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그 요청이 HTML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JSON일 수도 있고 XML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서버에서 리스판스가 오면 화면을 전체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화면 전체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화면의 일부분만. 여기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놔둬. 그래서 여기 위쪽에 주소를 보시면 주소가 변하지 않아요. 요청 주소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보냈는데 내부적으로 요청을 보냈다라는 게 여기 네트워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상황에서만 개발자 도구에서만 얘가 보이는 거지. 그 일반적인 사용자한테서는 여기서는 그 요청 주소가 변하는 것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요청이 갔다가 요청이 온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 응답이 왔을 때 화면의 일부분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그게 AJAX입니다. AJAX고요. 자, 여기 요청을 보면 여기 1이라고 하는 요청이 있죠. 이 1이라고 하는 요청이 뭐냐면 이게 replace all 1번이에요. 요청 주소가. 여기 헤더를 볼까요? 헤더를 보면 1이라고 하는 요청의 헤더를 볼게요. 헤더를 보시면 요청 주소 보이시죠? EX2번. 이거는 컨텍스트 루트죠. replace all 1번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청은 무슨 방식? get 방식. 그러니까 모든 댓글 모든 것 1번 글에 대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get 방식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게시판 메인으로 갈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 2번 글이 있어요. 2번 글을 클릭했어요. 2번 글을 클릭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댓글 목록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요청 주소가 이거예요. 요청 주소가.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헤더를 볼까요? 헤더 보시면 요청 주소가 replace all 2번. 그러니까 2번 게시글에 달려있는 모든 replies, 댓글들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요청 방식은 get 방식. 서버가 어떤 응답을 보내줬냐면 서버가 보내준 응답은 response를 보시면 돼요. response를 보시면 서버가 보내준 거는 배열을 보내줬어요. 배열을 보내줬는데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괄호로 묶여 있죠. 원소가 하나인 거예요. 오브젝트 하나가 전달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오브젝트 하나가 들어있는 오브젝트 하나가 원소로 있는 배열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려진 게 하나밖에 안 그려진 거예요. 22번 댓글 이렇게.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누가 처리를 했느냐? 서버 여기까지는 그 클라이언트 쪽의 동작을 본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전부 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실행을 하는 거니까 클라이언트 쪽의 동작을 본 거고, 그 서버 쪽의 동작을 보면 서버 쪽은 replace all을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컨트롤러는 어디 있냐면 컨트롤러 패키지에 있겠죠. reply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제 만들었을 거예요. reply rest 컨트롤러에는 두 개의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요.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고요. request mapping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요. rest 컨트롤러는 REST 서비스를 하는 컨트롤러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버리면 그 컨트롤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이 뷰를 찾을 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JSP 파일 이름을 찾을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의 그 리턴 값은 void이거나 아니면 스트링이 문자열을 가지고서 파일 이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REST 컨트롤러는 메서드가 리턴하는 게 그대로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브라우저까지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REST 컨트롤러. 만약에 어레이 리스트 여기서처럼 리스트를 리턴하겠다 그러면 배열이 브라우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열을 리턴하겠다 그러면 그 문자열로 JSP 파일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자열 자체가 그 클라이언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REST 컨트롤러입니다. REST 컨트롤러.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REST 컨트롤러라고 붙여버리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여기를 REST 컨트롤러라고 붙이지 않고 컨트롤러라고 한 다음에 여기 메서드 앞에다가 붙여버리는 게 있어요.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어딘가에서 한 번 썼었어요. 어딘가에서 한 번 썼었는데 네. 로그인 할 때였었나 보다. 로그인 성공 실패. 아마 그 사인인과 관련 유저 컨트롤러 쪽에서 아니면은 유저 컨트롤러나 인터셉터 쪽에서 아마 그 리스폰스 바디라고 해가지고 그 valid, invalid를 리턴하는 valid라고 하는 문자열 혹은 invalid라고 하는 문자열 리턴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valid.jsp를 찾는 게 아니라 valid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죠. 클라이언트로 넘어갔죠. 그죠? 그것도 REST예요. 일종의 REST예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여기가 컨트롤러였었기 때문에 메서드 위쪽에 리스폰스 바디를 붙였던 거고 컨트롤러 자체가 REST 컨트롤러라고 하면 메서드 이름 앞에는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걸 붙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턴 타입이 정말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스트링이 되면 스트링이 문자로 내려가는 거고 응답으로 내려가는 거고 리스폰스 엔터티 그러면 엔터티가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엔터티를 우리가 리턴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스폰스 엔터티를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일단 데이터를 그 적슨 데이터 바인드를 이용을 해서 JSON 문자열로 변환해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까지 전달해 준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 간단하게 리스폰스 엔터티 쓰지 않고 그냥 리스트, 리플라이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굳이 얘를 쓴 목적은 뭐냐면 뒤쪽에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TTP 스테이터스 여러분들 많이 보던 번호들 있죠. 404, 405, 500 이런 번호들 있잖아요. 그죠? 성공했으면 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나세요? 성공은 우리가 번호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200번. 성공은
HTTP 스테이터스 OK는 200이에요. 성공은 200, 뭐 찾을 수 없음 404, 그 다음에 뭐 또 찾을 수 없음 중에 405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인터널 에러 500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리스폰스 엔터티는 두 가지를 같이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버 쪽으로. 데이터도 보내주면서 문자열도 보내주면서 그 HTTP 처리 코드까지 같이 보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공만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만 보내는 경우에는 굳이 리스폰스 엔터티 쓸 필요 없이 데이터만 보내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만약에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도 같이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리스폰스 엔터티를 쓰시면 돼요. 리스폰스 엔터티를. 그래서 리스폰스 엔터티에다가 아규먼트 2개 쓰시면 되는 거예요. 2개 쓰시면 되고 첫 번째는 요 안쪽에 있는 타입. 만약에 문자열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리스폰스 엔터티 스트링 하고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성공이냐 실패냐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배열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여기 리스트 선언하면 되고 그러면 첫 번째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성공 실패 번호를 보내주시면 돼요. 숫자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1, 2, 뭐 0 이런 숫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스폰스 엔터티를 만들 때 여기를 인티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인티저라고 하면 여기를 숫자로 인티저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성공 실패, 오케이, 뭐 그 다음에 에러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한테 브라우저한테 여기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코드 값이 함께 전달이 돼요. 이렇게 만든 리스폰스 엔터티를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컨트롤러가 서비스의 셀렉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글 번호의 모든 댓글 리스트를 가지고 왔고 얘가 어레이 리스트를 리턴해 주니까 그 리스트를 엔터티에 넣어서 보내주는 것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달된 어레이 리스트가 여기서 전달된 어레이 리스트가 아까 detail.jsp 여기 이 콜백 함수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 안에서 얘네들이 쭉 그 아까처럼 배열로 div들이 각각 만들어지게 된 거였었죠. 네. 자, 여기까지 어제 했었던 거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쭉 해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오늘은 댓글 입력부터 한번 해볼게요. 댓글 입력을 해볼게요. 댓글 입력을 하려면 이 버튼, 여기는 댓글 작성 완료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벤트 처리.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찾아볼까요? 요 부분 찾아보면 어제 만들었던 JSP 볼게요. 여기죠. 댓글 작성 양식이 있고 댓글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아이디는 강제로 들어가죠. 유저 아이디 강제로 들어가고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사인인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여기가 보이지 뭐 여기가 잘못된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아이디를 넣었어요. 이렇게 아이디를 넣은 목적이 뭘까요? 아이디를 가지고서 버튼 찾으려고.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클릭,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하시고요. 아이디만 복사를 하세요. 이제 스크립트로 오시면 돼요. 도큐먼트 레디 쭉 해서 레디 끝나기 직전 여기다 만드시면 돼요. 이제. 댓글 작성 완료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 버튼을 먼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니까 아까 그 복사한 아이디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우리는
그 마우스로 클릭할 때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 이름이 클릭이죠. 이걸로 끝이죠. 그렇죠? 네. 물론 콜백 함수를 만들어야 되지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펑션 이벤트를 전달을 받을 거예요.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가 호출해줄 콜백. 그러니까 나중에 실행되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선 댓글 내용을 먼저 읽어야 돼요. 댓글 내용을 읽는다. 이거를 먼저 하시면 되는 거고요. reply text라고 할까요? reply text. 자, 어디에서 읽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쭉 댓글을 입력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댓글을 입력하는 곳이죠. 여기에 id가 있죠. id rtext라고 돼 있죠. rtext라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샵 rtex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무엇을 읽어드리는 걸까요? rtext는 인풋이에요. 그죠? 얘는 인풋입니다. 인풋에 입력한 값이니까 함수가 뭘까요? value란 말이에요. value. 그죠? 네, 맞습니다. val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읽어드린 게 비어 있으면 우리는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value가 비어 있는데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할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할 거냐면 reply text가 비어 있는 문자야 아니면 이게 비어 있는 문자야. 그럼 alert 댓글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런 정도. 그리고 포커스를 줄게요. 이렇게 하고서 다시 샵 r 텍스트 점 포커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인풋 그 입력 상자 있죠. 입력 상자에 포커스를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서 여기서 return. 이거는 뭐냐면 callback 함수 종료. 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밑에 있는 코드들 여기서는 뭔가 더 할 일이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더 만들어 보고요. 여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여기 새로 고침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새로 고침 해야 우리가 작성한 HTML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새로 들어갔겠죠. 자, 여기 댓글 작성 완료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댓글 내용을 입력하세요. 요거를 확인을 누르면 자, 지금 어디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밑에가 깜빡거리고 있죠. 이게 포커스. 포커스 없는 상태도 지금 여기 포커스 없는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포커스 없는 상태에서도 클릭하면 댓글 내용 입력하세요. 확인. 그러면 여기가 깜빡거려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여기 뭔가를 입력을 하잖아요. 한 글자 이상이라도 뭔가를 입력을 하면 이제 아무런 뭐가 없죠. 아무런 동작이 없죠. 그거는 우리가 아직 여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리턴 해버린 이유 아시겠죠? 여기서 리턴을 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댓글에 입력된 내용이 없으면 댓글 내용이 없으면 콜백 함수를 종료를 해버려야 돼요.
자, 이제 그다음입니다. 우리는 보내야 될 게 뭘 보내야 되냐면 몇 번 그리냐 BNO 보내야 되고요. RNO는 보내는 게 아니죠. 몇 번 그리냐 BNO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R 텍스트 그러니까 리플라이 텍스트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뭘 보내야 되나요? 또 하나가 댓글 그쵸 유저 아이디 보내야 돼요. 자 유저 아이디가 어디에 있냐면 유저 아이디 그 바로 옆에 있을걸요 아마 여기에 제가 value하고 넣어뒀잖아요. 그죠? 넣어뒀죠. 사인인 유저 아이디랑 똑같긴 하지만 요거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input에서 id로 읽어가지고 value 찾아내면 여기 value 찾아내면 되는 거죠. value. 그래서 여기는 댓글 내용 읽은 거고요. 댓글 내용 읽은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댓글 작성자 아이디를 읽어야 되겠죠. 댓글 작성자 아이디는 플라이어라고 할까요? 달러 아이디 샵 아마 저기 유저 아이디라고 제가 넣었어요. 아이디를 거기에 얘는 강제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이기 때문에 따로 뭐 널 체크 같은 거 이런 그 비어 있느냐 비어 있지 않느냐는 체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AJAX 요청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댓글 내용 읽었고 댓글 작성자 아이디 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BNO는 이미 우리 읽었어요. BNO는 어디서 읽었을까요? 함수 도큐먼트가 준비가 되자마자 우리는 여기 보드 넘버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댓글 목록을 가져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글 번호는 따로 안 읽어도 돼요. 여기 board.bno.vel 하고서 읽었기 때문에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요 내부 펑션 안에서도 그 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글 번호는. 자, 이제 그 댓글 추가 인설트라고 할까요? 댓글 인설트 요청을 AJAX 요청은 아까 그 요청 주소 잠깐 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거였죠. 새 댓글 추가 create 요청 주소가 replies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 주소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청 방식. 그러면 BNO나 R텍스트나 유저 아이디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포스트 방식에 이렇게 파라미터로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함수를 사용할 거냐면 AJ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AJAX 함수 안에서는 오브젝트만 보내버리면 돼요.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죠.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 안에 우리가 값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URL.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객체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중괄호 시작, 중괄호 끝, 그 다음에 객체 프로퍼티 이름, 콜론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되죠. URL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열. 자, 어디로 보낼 거냐면 EX2번 replies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request method를 얘기를 해요. post. 자, 그 다음에 headers. 자, 여기도 객체를 넘기셔야 돼요. 객체.
객체를 넘기셔야 되는데 여기 오타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또 잘 써주세요. 컨텐트 타입, 컨텐트 타입이라고 써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JSON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HTTP method override라고 써주시고요. 여기를 post라고 써주세요. 사실 요거는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쓴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 같은 경우에 헤더에 들어간 요건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URL로 포스트 방식을 보내겠다. 포스트 방식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컨텐츠를 보낼 거다.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거다. 근데 서버로 보내는 데이터가 JSON 문자열을 보낼 거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포스트 방식이다. 포스트 방식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것 때문에 여기도 포스트라고 쓰는 거고, 이런 URL로 JSON 문자열을 보낼 거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요청 방식, 이런 요청 URL로 이런 포스트 방식으로 JSON 문자열을 서버로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서버로 보내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서버로 보내는 컨텐츠를 우리는 뭘로 보내기로 했냐면 JSON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JSON string gof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JSON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다시 객체를 넘겨주시면 돼요. 객체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객체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BNO가 있고요. 보드 넘버, R 텍스트가 있죠. 저희가 위쪽에서 reply text 이렇게 했었죠. reply text 이렇게 했었죠. 마지막으로 user ID 이렇게 했었죠. 그게 reply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체를 BNO라고 하는 객체, rText라고 하는 객체, 죄송합니다. BNO라고 하는 변수값, rText라고 하는 변수값, user ID라고 하는 변수값,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객체를 어떻게 했다? 그런 객체를 JSON 문자열로 만들겠다. 나중에 얘가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면은요,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JSON 문자열이 자바 오브젝트가 되고요. 그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success예요. success. 펑션을 등록하는 거예요. 펑션 등록. 얘가 뭐냐면 성공했을 때 콜백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콜백. 여기 데이터라고만 할게요. 리스판스라고 할까요? 리스판스라고만 할게요.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콘솔에다가 로그만 찍어볼게요. 리스판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get all replies. 이게 뭐냐면 댓글 목록 갱신. 주석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요청 주소, request URL. 그 다음에 요거는 요청 타입.
이거는 HTTP 헤더. 그다음에 그 요청에 포함된 데이터. 요청에 포함되는 데이터. JSON 문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succes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성공, 응답이 왔을 때. 성공은 코드가 200번이죠. 200번 리스폰스, 200 리스폰스. 성공 응답이 왔을 때 브라우저가 실행할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AJAX 요청을 보내는 것까지를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직 이 요청 주소를 처리하는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컨트롤러 메서드를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보내는 거는 성공을 해야 되고, 보냈을 때 그 에러가 404 에러가 뜨면 돼요. 404 에러가 뜨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열어주시면 되고요. 새로 고침을 한 번만 더 할게요. 새로 고침 더 하시고 댓글을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 같이 보면서 할게요. 네트워크 같이 보면서 댓글 작성 완료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 아까까지 없었던 게 뭐가 생겼냐면 replies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replies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404예요. 404. 자, 헤더를 좀 볼게요. 헤더를 보시면 요청 주소를 보겠습니다. 요청 주소 localhost 8181 ex02번 여기까지는 컨텍스트 루트 그 다음에 replies 요청 방식 포스트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request 헤더 부분을 볼게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내리다 보면 request 헤더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response 헤더가 아니고요. request 헤더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request 헤더. 보이십니까? 여기 에러 나는 부분에서 헤더를 클릭하시면 request 헤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세팅하면 아까 그 AJAX 요청 보낼 때 $AJAX 하고 보냈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중괄호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키값 있죠. 키값. 그러니까 프로퍼티 이름. 컨텐트 타입.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컨텐트 타입.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JSON. JSON을 보내겠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리퀘스트 헤더에다가 요청 헤더에다가 내가 보내는 컨텐츠는 JSON을 보내고 있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거 X HTTP 메서드 오버라이드 포스트 요거 설정한 거예요. 포스트 방식에서는 사실 요거는 넣지는 않아도 돼요. 그 타입을 우리가 포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get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get하고 post만 썼었잖아요. 근데 put, delete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얘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얘를. 그래서 요거를 넣어준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리퀘스트 헤더에서 컨텐트 타입과 XHTTP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한 부분이 이거예요. 설정한 부분. 자, 그리고 그럼 이거는 뭐냐? 데이터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 자, 이거 볼게요. 옆에 페이로드를 보세요. 페이로드. 제이슨 문자열이죠. BNO
2번 알텍스트 A 유저 아이디 어드민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문자열인 거예요.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이 뭐처럼 생겼어요? 중괄호 프로퍼티 밸류 프로퍼티 밸류 프로퍼티 밸류 이거 딱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문자열이 서버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는 얘를 받아서 얘가 무슨 클래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reply 클래스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프로퍼티 이름을 reply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하고 똑같이 썼어요. BNO, 알텍스트,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서버 쪽에서 저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 서비스 메서드, 그 다음에 다오 메서드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요거 제대로 그 전송이 된 거. 404가 나오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아직 없으니까. 네트워크에서 그 요청 주소를 보고 헤더스에서 우리가 세팅한 게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페이로드에서 정보들은 제대로 넘어갔는지 여기까지만 일단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다 되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할게요.